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3-1가 법제론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사회복지법의 기초, 법의 일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어떤 후배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법제론 얘기만 들어도 막 어려운 것 같아요. 법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후배님들이 계셨는데, 우리 사회복지법은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려운 형법이나 아니면 민법이나 판례 많고 이런 법이 아니야. 이런 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 암기할 것만 암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배우는 그런 어려운 법들,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 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암기 과목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가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쫄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법의 체계입니다. 법의 체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죠. 상위법이 있다라는 얘기는 또 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하위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순서대로 있는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은 어떤 법이 우선된다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상위법이 우선된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좀 이따 다 배울 건데 간단하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최상위법은 뭐죠, 여러분들?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 그렇죠? 헌법에 관련돼서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수업을 나가도록 하고요. 헌법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 법률이 만들어지죠. 법률이 만들어져요. 법은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법률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명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군대의 명령이 아니에요. 군대의 명령이 아니라 크게 이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따 다 나갑니다. 다 나가니까 쓸 거 없어요.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령은 누구냐면 대통령. 대통령이 발하는 령.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 명자 빼고 그냥 령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령.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행령 얘기하는 거야. 시행령. 이 시행령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둘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부 내에서만 이제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시행규칙 같은 것은 여러분들 누가 하는 거냐면 총리 아시죠? 국무총리. 총리령. 그리고 이제 각 장관들이 하는 명령을 내는, 부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총리나 아니면 장관이 내리는 명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나올 때는 총리령, 무슨 장관령 이런 형태로 나와요. 알겠죠? 이렇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이 명령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해둘 거,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긴급명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명령 들어가잖아. 긴급명령권. 이제 국회가 이제 모이기 어려울 때 긴급하게 하는 명령,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긴급명령권이 있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을 넘어갑니다. 이따 다시 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자치법규가 있어요. 자치법규 크게 두 가지 있죠. 밑에다 적어 놓을까요? 자치법규 크게 두 가지. 뭐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례와 그 다음에 규칙이 있죠. 조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방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거고, 규칙이라는 것은 그 조례의 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에는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있고, 광역이 있고, 또 기초가 있잖아. 시도가 이제 광역이잖아. 그러면 시도에서 뭐를 만들어? 조례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둘이 상충돼.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광역 우선입니다. 광역 우선이 아니라 광역의 어떤 그 조례 안에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기초의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요게 가장 상위법. 이게 하위법. 자, 그래서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것은 하위법과 상위법이 서로 충돌했을 때 어디가 우선이다? 상위법이 우선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자, 두 번째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특별법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일반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했을 땐 뭐가 우선이다, 여러분들? 특별법이 우선이다. 한 가지 예로 위에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해서 폭넓게 사회보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폭넓게 적어놓은 그러한 법이죠. 일반적인 그런 법을. 이게 이제 사회보장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일반법입니다. 근데 이 일반법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커버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 틀 안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야. 그 특별법 만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업법이야. 이게 뭐야, 여러분들? 특별법이야. 이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상충, 부딪힐 때에는 뭐가 우선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이 된다는 얘기야. 특별법이. 알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두 번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제 요거 기억해둬야 되는데, 신법과 국법이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둘이 부딪힐 때는 뭐 우선이다, 여러분들? 신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억해둘 게 특별법, 신법, 특별법, 국법, 신법, 일반법, 국법, 일반법 이런 거 있죠. 어떤 게 우선인지 간혹가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 정리해두고 넘어갑니다. 요거에 관련된 거야. 국법, 특별법하고 신법, 일반법. 가장 높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 신법. 가장 우선은 신법, 특별법이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는 국법, 특별법. 세 번째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신법, 일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떻게 약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국법, 일반법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국법, 특별법이 여기 국법, 특별법이 신법, 일반법보다 앞선다라는 얘기지. 알겠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까지 됐고, 부재리의 원칙,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 한 번 한 걸 가지고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너 또다시 재판받아.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처벌받았으면 그걸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끝인 거죠. 이게 뭐야, 여러분들? 부재리의 원칙.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고요. 자, 그리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거는 뭐냐면 소급받지 않는다. 소급받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법을 적용받았어요. 근데 신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이 강화됐어. 그러다 보니까, 너 다시 나와. 법 강화됐으니까, 새로 어떻게, 이거 재판 받아야 돼. 이게 아니란 얘기야. 소급해서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무슨 뜻?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법의 체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 시 뭐가 우선이다? 상위법 우선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 시 뭐 우선이다? 특별법 우선이고요. 신법과 국법이 충돌 시 뭐 우선이다? 신법 우선이고요. 일사부재리 원칙,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소급해서 다시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아마 예전에 배웠던 느낌도 날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만약에 이제 법에 대해서 배웠으면 일반 사회체계에서는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법을 좀 배웠으면 대부분 배웠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법원이라는 것은 법이 근원이에요.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법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성문법 중 국내법이 어떤 절차로 이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네요. 가장 상위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그리고 이제 명령 밑에 시행 규칙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시행령이 누구 거야? 시행령. 대통령. 시행 규칙은 뭐? 장관, 총리. 그리고 자치법규. 자치입법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었다. 조례는 누구? 지방의회. 그리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알겠죠? 자, 광역 조례 안에, 그 틀 안에서 하위, 기초단체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까지 기억해두고. 자, 그리고 이제 헌법 봅니다. 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0조, 제31조에서 36조, 제119조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헌법 제정과 개정.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법의 어떤 제정 개정과 틀립니다. 헌법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우선 기억을 해두고 헌법 같은 경우는 제정 개정할 때 있죠. 몇 명의 어떤 찬성이 있어야 되냐면 제적의원 있죠. 우리나라 제적의원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300명이죠. 300명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 찬성. 그리고 뭐를 거쳐야 되냐면 여러분들 국민투표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더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고요. 이 사회복지 관련 내용들이 이거 몇 조까지 여러분들 못 외웁니다. 그냥 헌법에도 사회복지 관련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법률이 제정 절차죠. 이 법률의 제정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책 보면서 잘 보도록 하죠.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국회의원 몇 명 이상? 10인 이상. 국회의원 10인 이상이고요. 그리고 행정부, 정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참고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요. 뭐를 거쳐야 되냐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돼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요. 국회의원이 이 국회의장의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발의라고 하고요.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제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자, 국회의장이 그러면 이렇게 법률안을 받았어요. 이것을 이제 어디에다 넘기냐면 상임위원회에게 해당 상임위원회죠. 뭐 건축이면 건축, 뭐 과학이면 과학 이런 거 있잖아. 좀 행정안전부 뭐 이런 것들 행정 쪽이면 행정 쪽 이렇게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잖아.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제 보내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부,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 회부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갖고 뭐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 검토를 하겠죠, 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심의라고 합니다. 이런 걸 심의라고 하고, 이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는데, 이 중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라는 걸 거쳐요. 이 체계 자구심사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여야 뭐 딱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줄여가지고 법사위원회라고 하잖아요. 이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엄청나게 피 튀기잖아. 왜 그래? 체계 자구 심사권 때문에 그래요. 체계 자구 심사권. 이게 뭐냐면 뭐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올라온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통과된 법안, 이런 것들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따져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거를 해, 법사위에서.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거기서, 이거 문제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거쳤다 할지라도 법사위를 거쳐야 돼. 뭐 때문에? 체계 자구심사권.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거에 위배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굉장히 좀 끝발이 셉니다. 끝발이. 자, 이렇게 이제 상임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했어.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회의에 올리는 걸 상정이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법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사회복지 관련 법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죠.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300명이니까 이제 150명, 출석하면 되겠죠. 출석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돼요. 일반적으로. 의결이 그렇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은 일반적인 법들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부분의 법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과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결이 되는데, 의결된 법안은 이제 누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으면 대통령한테 가는 걸 이송된다라고 그래. 예, 대통령으로 가는 걸 이송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이송된 법안을 즉시 이제 공포하고, 공포된 다음에 20일이 지나면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절차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딱 보니까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거부할 수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법률안 거부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제의 요구권이라고 돼. 요즘에는 거의 언론에서 제의 요구권이라고 많이 하죠. 제의 요구권은 법률안 거부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송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가지고 국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법률안 거부권 제의 요구권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의결을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 이거 고쳐가지고 이거 수정하면 내가 통과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수정 안 됩니다. 수정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또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행해서 이제 다시 이제 국회로 왔어. 이제 쭉 가가지고 국회 왔어.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같은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됩니다. 그럼 사실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같은 경우는 통과되기가 쉬워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공포 안 하고, 이제 골프 치느라고 바쁘시고, 해외 순방 다니느라고 바쁘시고 막 이러시면, 이거 그냥 15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땐 그냥 법률안이 확정됩니다. 15일 지나면. 법률안이 확정되고, 그러고서 이제 확정됐으니까 20일이 지나면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알겠죠? 자, 요렇다라는 거. 더 이상 뭐 궁금한 점 없으시죠? 없으시죠? 없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까지도 이 선배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넘어서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를 해야 돼.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를 해야 되고요. 공포한 후 20일이 지나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 효력이 발생된다. 자, 법률안 거부권,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제의 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자, 이송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뭐를 붙여? 이의서를 붙여 다시 이제 국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럴 때 수정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의서를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국회로 환부하는 것을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명령입니다. 명령. 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위임받은 사항,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집행명령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발할 수 있다. 그래, 대통령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대통령령의 위임, 대통령이 위임하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명령에는 크게 뭐가 있다라고 했어? 시행령과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다라고 했어. 그죠? 대통령이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시행령. 총리나 장관들이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야. 대통령.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이렇게 나갑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이고요. 시행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명령.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효력 범위가 어디냐면 국민 전체입니다. 국민 전체 효력을 미치는 것은 법규명령이고요.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은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법규명령은 또 둘로 나뉘어집니다.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위임명령이라는 것은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어. 뭐뭐뭐는 법률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을 위임명령이고요.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집행명령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 받고 시행규칙은 누구? 총리령. 총리령. 거기서 부령, 장관령. 이렇게 되어 있다. 시행규칙. 자,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자치법규 보도록 합니다. 자치법규 뭐와 뭐? 조례와 그리고 규칙. 조례규칙.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한 것을 조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규칙을 제정하는데 이 규칙은 법과 조례. 그 안에서 그 어떤 조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하면 안 돼. 그 조례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례와 규칙 관련 헌법 조문을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안에서 자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에서도 이제 보장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례 규칙 관련 지방자치법 조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거 있습니다.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돼.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제일 먼저 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 이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무 부과.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것도 역시 어떻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벌칙을 정할 때. 요 세 가지는 뭐 할 때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칙,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된다. 당연한 거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광역 자치단체 조례와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 기초조례가 있어요. 기초조례는 광역조례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광역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함께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까지는 안 나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자, 성문법 중 국제법이 있는데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요. 불문법 대표적으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판례죠, 판례. 법원이 될 수 있다. 법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례.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변하잖아. 급격하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법조문으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님들 무지하게 바쁘시잖아. 그러니까 막 법률을 그 시대에 맞춰서 빠르게 만들어 못 만드시잖아. 너무 막 바쁘시니까 이쪽 저쪽 이제 막 돌아다니시고 막 그죠? 막 이쪽 저쪽 막 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법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떤 재판관, 판사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판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판례법. 엄청나게 이제 민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막 판례가 어마어마합니다. 판례 때문에 아주 그냥 그거 하죠. 공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더 이 불문법적인 내용, 판례법적인 내용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라고 했어? 있다라고 했잖아. 그걸 우리 뭐라고 했어? 시행 규칙. 그렇죠? 자, 1번 틀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불령은 누구? 장관, 총리. 그렇죠? 틀린 거고 2번도.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했어. 있는데 뭐 해야 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네? 그러면 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고요. 자, 그리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 20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8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요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는 겁니다. 자, 기억.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뭐가 있다, 여러분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렇고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했었죠.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주민의 권리 제한, 이럴 때는 어떤가? 세 가지 꼭 기억해 두라고 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럼 2번에 다 맞았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의 정답 5번. 자, 그리고 이제 3번 넘어갑니다. 법률이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회 문제입니다. 입법부는 국회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입법권, 3권 분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몽테스큐의 3권 분리, 민주주의의 3권 분립입니다.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 3개. 그렇죠? 입법권은 뭐 하는데, 여러분들? 법을 제정하는데 국회죠. 행정권은 법을 제정한 걸 집행하는 곳이죠. 이거 어디야? 정부, 행정부. 집행한 것을 제대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법을 적용하는 곳이 어디야? 사법부, 법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맞죠? 자, 그리고 2번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몇 명? 10인. 그렇죠? 정부는 뭐 해야 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죠? 맞습니다. 공포는 즉시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15일 이내 만약에 공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통과된 걸로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거.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맞고요.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이고, 수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3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죠. 자, 됐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긴급명령권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명령권이에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죠? 그래서 내후외환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랬을 때 국가의 공공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할 때 명령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 국회가 이제 모일 수 없을 때 대통령은 긴급하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긴급명령권. 자, 이번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3번, 법률이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법률이 여러분들 상위, 조례는 하위죠. 그렇죠? 조례는 하위 법규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법을 테두리를 벗어난 조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렇죠? 판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판례는 불문법입니다. 불문법. 자, 여기까지 이제 4번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됐죠? 됐습니다. 이 선배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
교교한 것 같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법제론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이 선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다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선배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